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 실용화성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텐션 음들의 조건 그리고 텐션 텐션 코드를 보고 악보를 그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쉬운 단원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쉬운 단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삼화음, 뭐 예를 들어서 음정, 칠화음 정도까지를 벗어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좀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주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겹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게 텐션의 개념에 대해서 텐션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텐션을 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게 언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맹목적으로는 텐션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자, 2도 간격, 장 2도 간격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런 코드에서 3도씩 쭉쭉 쌓아 올라간 9, 11, 13음이라는 애를 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이도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워서 도미솔시에서는 레랑 라만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또 얘기한 것 중에는 장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는 텐션이 되려면 장이도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겠죠. 그러면 나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장이도를 또 만들어주는 건 또 된대. 그러면 하고 레, 파, 라를 9, 11, 13을 쓰는데 장이도를 만들어주려면 샵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11음이 아니라 샵 11음을 써주는 거죠. 자, 요 차이를 일단은 좀 보면서 제가 요 두 개를 나눠 놨지만 자, 이제 이거를 통으로 하나로 묶어 볼게요. 자, 큰 상자에 한번 담아 보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크게 담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념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장이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거는 그냥 규칙적인 애들, 나와 있는 애들, 소위 말해서 변형을 주지 않고 임시표를 붙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애들을 쓸 수 있는 것, 우리는 얘네들을 다이아토닉이라고 불러요. 오음계. 오음계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우리 C 메이저 키에서 조표가 있어요. 다시 여기에 뭐 조표가 있어요, 없어요? 안 붙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지는 그 화음 상에서도 조표가 안 붙은 임시표나 조표들이 붙지 않은 애들이 등장을 해줘야만 다이아토닉이 성립이 돼요. 반면에 얘네들은 사용 가능한 텐션을 논할 때 쓰는 애들이에요. 다이아토닉 텐션도 우리가 다이아토닉 텐션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모든 텐션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장이도가 되어야 하는 애들이고, 두 번째 장이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없던 표시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이게 다른 이론이 아니라 통으로 다 생각을 해보면 이 텐션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구분 지어서 정리를 할 수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 이해가 되는 포인트들을 또 옆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설명을 들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비단 이런 수업뿐 아니라 다른 수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 이해가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업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끝나고 지나고 나니까 다시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는 더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텐션이 뭘까요? 그래서 7화음, 1357 음들을 제외한 나머지 9, 11, 13음들 중에 장이도가 되는 음들, 그리고 장이도로 만들어주면 되는 음들을 모두 텐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다이아토닉이라는 범주 안에서 담을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에 담을 수 있어서 이렇게 큰 상자 안에 이 텐션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학기 때는 우리가 기초 이론 포함을 해서 3화음, 7화음도 공부를 하고 이제 텐션에 대해 정말 맛보기 하는 수준의 단원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한 2번 정도 수업 더 하면은 이제 이번 학기는 마지막인데, 그러다 보면은 텐션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고 텐션을 가지고 나서 2학기 때는 텐션에 대한 또 조금 뭐라고 할까요? 텐션에 대한 변칙들, 이런 조금 더 심화되는 부분들을 또 다루게 될 거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다이아토닉을 배웠었으니까 넌 다이아토닉 코드들에 대한 이해들. 그러면 이 넌 다이아토닉에 대한 또 종류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많아요. 뭐 251도 있고 뭐 세컨더리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또 모드에 대한 개념들, 기본적인 모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걸 우리가 심화해서 막 깊이 파지는 않겠지만 모드가 뭔지, 또 모드의 이름들, 그리고 모드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2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바로 코드 편곡을 하고 실습을 하는 이제 시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매년 그렇게 우리 수업을 해왔는데 2학기 때는 제가 조별로 조금 이렇게 묶어서, 조별로 묶을 때도 조금 이제 비율을 고려를 해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갖고 제가 이제 팀을 짜 드리면 코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배웠던 코드들을 넣어서 사용해서 하는 것들도 좀 실습을 해보고 기존에 있는 곡들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2학기 초반까지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이제 편곡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나갈 테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려면 이번 학기 때 배울 수 있는 이 텐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텐션이 뭐냐고 물어봤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답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면 텐션을 왜 써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우리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음악의 3화음, 7화음만 가지고 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 코드 내에 소위 말해서 3화음 그냥 코드 내에 혹은 7화음 코드 내에 정해진 멜로디만 쓰게 되면 너무 규칙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들을 좀 자유롭게 써보는데 이 자유롭게 썼던 음들이 텐션이라는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뭐 그냥 코드가 있어도 무시하고 자유롭게 쓸 거야라고 하다 보면 그 자유로운 완전 뭐 벗어나서 자유로운 애들도 따져보면 이 텐션이라는 애들 안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조금 더 그 자유로움 혹은 자연스러움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될 거예요. 텐션 음들이. 그리고 우리 귀도 3화음만 너무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단조로운 느낌보다는 구성이 좀 짜임새 있게 들리는 코드들을 들어보는 것들이 새롭게 신선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텐션을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언제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느냐? 텐션을 언제 쓸 수 있느냐? 사실 다 쓸 수 있어요. 언제라고 정해진 건 없죠. 내가 써보고 싶으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텐션을 쓸 때 텐션은 뭐예요? 1, 4, 5, 7에서 벗어나는 음들이죠. 9, 11, 13이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음 내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음들이 해결됨으로써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면 약간 특이하게 들렸다 편안해지고 특이하게 들렸다 편안해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텐션의 역할들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특이하게 들렸다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텐션을 언제 쓰세요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화성도 많이 배워보고 혹은 뭐 화성에 대한 부분들 요즘 뭐 온라인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찾아보면 동영상 강의하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텐션이라고 하는 애를 몇 분의 몇 박자 보통 어디에 쓰세요? 지금 쓰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들리고 해결이에요. 결국에 보면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코드들 예를 들어서 뭐 C, 샵, 마이너, 뭐 샵, 11 뭐 이런 코드들이 만약에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뭐 E, 플랫 1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코드 붙은 것들이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중간에 어느 순간에 분명히 리졸브 되는 해결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 해결되는 코드들은 기본 코드가 될 수도 있고 7화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간단한 텐션 9화음이 들어가는 텐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의 목적은 특이한 음들을 들어주고 해결 컬러톤이 되는 애들을 들리고 해결 이것들을 반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듣다가 어디에서 특징적인 음이 나왔는데 나는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특징적인 음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언제 넣고 싶은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거잖아요.
곡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 내가 잘 익숙하고 좋아하는 곡들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건데 악보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혹은 뭐 실화음 붙어 있는 거, 메이저 7 붙어 있는 거, 오그먼티드 붙어 있는 거, 혹은 뭐 11, 9, 뭐 샵 9, 플랫 9 붙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애들을 살짝 떼고 기본 코드로만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기본 코드로만 이 내가 익숙한 곡들을 연주를 해보면 얘네들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렸는지 너무 잘 알아. 그렇다 보면 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괴리감이 딱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딱 들었는데 이게 내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런 특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기본 화음, 3화음으로만 치니까 이만큼이 비는구나. 그러면 이런 코드에서는 어떤 음을 써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연습이 되셔야 써보고 해결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물론 절대 아니에요.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물론 편곡을 많이 해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접해볼 기회가 많겠지만 지금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악기를 주로 연주하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접 편곡을 해볼 기회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2학기 때 수업에 제가 이제 뭐 어떤 곡들을 예제로 드리면 이런 방법들로 실제로 제가 과제를 드려요. 7이나 9이 붙어있는 곡들을 다 떼고 3화음만으로 편곡을 다시 해본 다음에 달라진 점이 무언지에 대한 차이점도 파악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텐션들을 넣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텐션이 뭐고 왜 쓰이고 언제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도 이렇게 설명드린 지금까지도 사실 이거는 텐션에 대한 그냥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장의도 만들어주고 장의도가 되는 애들을 텐션이라고 하고 장의도를 만들어서 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장의도가 안 돼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예외들은 이제 교재를 보거나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업부터는 요 1권이 아닌 2권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권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고 요번 주 수업 때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유닛 39부터 좀 다시 복습해서 시작한 다음에 40, 뭐 41, 42까지 한번 오늘 좀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앞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정말 많이 덥네요.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쨍쨍 정말 붓는데 덥고 마스크 쓰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날들이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보도록 해요. 자, 202페이지를 제가 다시 폈는데 왜 폈냐면 203페이지에 지금 요 구간에 예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일단 우리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장의도가 되는 걸 만들어주죠. 장의도에 대한 장의도로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임시표를 붙여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숫자 옆에도 동일한 샵을 붙여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장의도로 해결되는 애들을 딱 머릿속에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코드에다가 장의도 간격이 되면 다 텐션이 되는구나.
장이도가 안 되면 텐션이라고 할 수 없겠네라는 이제 생각들을 했겠지만 예외들이 있어요. 예외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외로 자 203페이지입니다. 예외로 도미넌트 7 화음은 자 끊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미넌트 7 화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어떤 코드 하나예요? 아니죠. 도미넌트 7 모든 도미넌트 코드 7 그러면 도미넌트 7 나 또 쓰면서도 알겠는데 딱 지금 기가 막히게 이 불빛 있는 데다가 제가 쓰네. 자, 도미넌트 7호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도미넌트 7호함은 뭐예요? 7호함. 오케이. 도미넌트 7호함이래요. 도에서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도미넌트 7호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호함까지의 거리가 뭐죠? 단 7도. 3음 5음은 장3도 완전 5도. 그러면 근음 근음 장3 완5 그리고 단 7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코드들은 모두 도미넌트 7호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코드들 중에는 C7, A7, B7 수식어에 그냥 숫자 7만 들어가 있는 애들은 모두 도미넌트 7이라고 보시면 돼요. C-7 얘도 도미넌트 7이냐?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7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미넌트 7이라고 하는 애들은 숫자 7만 붙어있는 7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 예외로 도미넌트 7 화음은 11음을 제외한 11음이 뭘까요? 도, 미, 솔, 시, 레, 파. 자, 9, 11, 13이 뭐예요? 얘네들이에요. 도, 미, 솔, 시 9, 11, 13인데 파 11음. 파, 미,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뭐 아무튼 파를 제외했어요. 화성음 사이의 모든 음을 텐션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성음 사이의 모든 음을 텐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미솔시레라 그러면 도미노트 7은 9랑 13만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힌트가 있죠. 화성음 사이의 모든 음. 화성음 사이의 모든 음은 앞에 숫자 앞에 샵이나 플래시 붙는 수식어들까지 다 가지고 가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 미, 솔, 시가 있죠. 근데 우리 7음이 요거가 지금 이거니까 자, 화성음 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 내추럴을 포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화성음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셔야 돼요. 도미넌트 7은 이게 두 개가 딱 외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성음 사이는 B 내추럴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해요. 보셔야 돼요. 조금만 간격을 넓게 그려볼게요. 도, 미, 솔, 시 플랫. 됐죠?
자, 그러면 도, 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화성음 사이라는 거는 뭘까요? 전부 다예요. 도, 레, 미. 자, 도, 레, 미까지 가는 동안에 도, 도샵 혹은 이제 레 플랫이죠. 레 내추럴, 미. 자, 도, 미까지 가는 동안에 도, 레 플랫, 레, 레샵, 미. 파는 아니죠. 파가 되지 않고 파, 샵이 되겠죠. 솔, 그러니까 1, 3음, 5음, 7음이 되는 거고 라, 도에서부터 라까지는 무슨 음이 될까요? 단 13도니까 오케이, 사용 가능하고 그냥 라 플랫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도, 레 플랫, 레, 레샵, 미, 파 안 되고 파샵, 솔, 라 플랫, 라, 시 플랫. 그러면 1, 여긴 다 9죠. 9음이죠. 9음인데 플랫 9, 그냥 9, 샵 9, 샵 11, 플랫 13, 13. 와, 도미넌트 세븐은 화성음 사이의 모든 음들을 코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플랫 9 이런 애들은 해결음이 도랑 단위도로 부딪히고 플랫 13도 솔이랑 단위도로 부딪히는데 우리는 장위도가 되어야만 된다고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예외인 거예요. 도미넌트 세븐인 경우에. 자, 이제 예외들이 몇 개가 계속 나올 텐데 예외들끼리도 한번 따로 분류해서 좀 노트에 적어보던지 아니면 따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개념, 아주 큰 개념 하나 있고 예외가 되는 개념도 따로 정리를 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비교 분석해가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넌트 7 코드가 나왔을 때는 다 쓸 수 있어요. 단 그냥 11만 빼고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그멘티드 메이저 7, 어그멘티드 7은 13음을 텐션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그멘티드 메이저 7. 자, 어그멘티드 메이저 7과 어그멘티드 도미넌트 7 한번 볼까요? 어그멘티드예요. 어그멘티드 메이저 7 이거죠. 그리고 어그멘티드 그냥 7. 자, 얘네들은 13음을 텐션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13음이면 뭐예요? 도미, 솔, 시, 레, 파, 라가 돼요. 13음이면 여기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죠? 라, 솔, 샵. 안 되죠? 요거를 자칫 잘못해서 도미넌트 7의 범주 안에 넣고 13음까지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할까봐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비교를 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다른 코드로 보셔야 돼요. 도미넌트 7이고 얘는 그냥 어그먼트 메이저 7. 얘는 어그먼트 7. 얘는 도미넌트 7이 아니에요. 물론 도미넌트 단칠은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수식하고 있는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13음은 안 돼. 뭐만 된대요? 9과 샵 11만 된대요. 9은 뭐예요? 레. 레, 도. 오케이. 샵 11은 파샵. 파샵, 미, 파샵, 미. 장위도 관계가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3음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코드들을 비교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안 되는 코드, 안 되는 음들
그러니까 안 되는 텐션 음들을 우리는 어보이드 노트라고 불러요. 어보이드 노트라고 부른다는 거. 예외를 지난주에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가서 제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7페이지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들 쭉 되어 있고 208페이지도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208페이지 또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악보 그리는 거, 코드를 보고 악보 그리는 거. 자, 208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에 대한 개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C 메이저 9이래요.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분류를 해보죠. C, 장사마음, 그쵸? 메이저 9. 자, 메이저 9이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구음 아래 칠음이 연속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C 메이저 9이면 요 음들이 코드 구성 음들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7화음, 얘는 텐션음. 7음부터 텐션으로 보시면 안 돼요. 9, 11, 13이 텐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G-7의 두 번째 거. G-7의 괄호하고 11이래요. 자, 뭐부터 그리시면 돼요? G 마이너 먼저 그리면 되죠. 솔, C 플랫, 레, 7이래. 파. 그리고 나서 괄호가 있다는 거는 중간에 9가 없이 11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솔, 시, 레, 파, 라, 도가 들어가야죠. 그럼 솔, 시, 레, 파, 라, 도 요 음들이 다 코드 구성음이 되는 거죠. B7 샵 9. B7 샵 9 한번 볼까요? B7은 뭐죠? C, 레샵, 파샵, 라. 아까 우리 배웠던 도미넌트 7이네요. 도미넌트 7이니까 샵 9 다 써줄 수 있다 그랬죠. 뭐만 빼고 11음만 빼고. 그러면 도미넌트 7이니까 샵 9 시레 파라 도에서 샵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냥 9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9이 되려면 B7의 그냥 9은 9음이면 도 샵이 9음이죠. 근데 샵 9이 되려면 이거보다도 반음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샵이 돼야 되겠죠. 자, B7에 다시 보면 B9이라는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B9 시레 파샵 라 도가 아니라 도 샵이 B9이에요. 근데 얘는 샵 9을 썼어요. 반음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도는 뭐예요? 그냥 도 이렇게 돼 있으면 B7의 플랫 9. 요 변칙, 그러니까 샵이나 플랫이 들어간 애들은 연속적으로 쓰기보다 괄호로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B7 뭐 7음 9음 연속적이긴 한데 자 플랫이 붙거나 샵이 붙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괄호를 채택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3도씩 쌓다 보면 시레 파라 도 도 9음이구나 오케이 이럴 수 있는데 보세요. 도, 시 반음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단구도가 되는 거예요. 단구도.
단 구도가 되면 단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플랫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플랫 나인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되고, 나와 있는 예제들 쭉 보고서 208페이지, 209페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체크 1,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체크 1, 2번은 뭐 G-13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G-를 그려야겠죠. 솔실에 13이면은 뭐예요? 그리고 7음은 파가 될 거고 7음 G-13이 붙었어요. 그러면 13 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11, 9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솔실에 파, 라도, 미 얘네들이 텐션이 될 텐데, 자 G-13이면 라, 도, 미.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이 다 포함된 애들을 우리 G-13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나머지 똑같아요. 나와 있는 애들. A9의 13이래요. 하나 볼까요? 그 다음 거. 그럼 A9을 먼저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A9을 또 분리하면 뭐뭐뭐 필요해. A9의 13. A9이면은 뭐예요? 먼저 A9 밑에 A7이 있어야 되겠죠. 라도미 솔. 그 다음에 A9이 되려면 C. 레 없고 9, 13이 있으니까 11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 없고 파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라에서 파까지는 몇 도예요? 단 13도예요. 13에 플랫이나 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이죠. 단 13도가 되려면 여기 플랫 13이 돼야 돼요. 그러면 라에서 파까지가 아니라 라에서 파 샵이 돼야 될 거고, 이게 또 확인을 해보면 파샵과 미가 장이도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죠. 절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쌓다 보면 요 임시표 빼먹는 부분들 진짜 많은데, 중요한 건 이 거리, 장, 완전히 기본 숫자 거리고, 단, 증이 붙으면 단은 플랫, 증은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지나치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까먹는 부분들, 학생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쌓았고 13은 맞잖아요 하는데 따져보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211페이지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는 코드가 아닌 이제 음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근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니까 212페이지 40 유닛 41 보면 이런 음을 구해보래. 자, 맨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전이가 없어요. 전이가 없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게 무조건 뭐예요? 근음이죠. 그럼 F로 시작하는 무언가예요. 무언가 처음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화음부터 구해주면 되죠. 장삼, 완호. 그럼 F 메이저. F 메이저에 여기다 써주려고 보니까 7음을 알아야 F7을 쓰든지 아니면 F 메이저 7을 쓰든지. 파에서부터 미까지가 몇 도예요? 장7도니까 F 장7도 메이저 7에 솔. 연속적인 음이 들어간 거니까 7 대신 9 써주면 되겠죠. 그럼 F 메이저 9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맨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212페이지 라, 도, 샤, 미, 솔, 시플랫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요. 뭐지? 자, 일단 근음이에요. A로 시작하는 장삼도, 완전호도. 오케이. 그러면 A에다가 칠음이 라에서부터 솔까지 단7도예요. 그럼 A 플랫 다시 A에서 단7도니까 A7 코드가 돼요. A7 코드 위에 C가 붙었어요. 만약에 C가 붙었으면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9라고 써주면 돼요. 그런데 플랫이나 샵이 붙는 애들은 우리 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써주시면은 좋아요. 자, 그러면 라, 도, 샵, 미, 솔 A7 플러스 단 9도 단 9도예요. 단은 플랫이라고 했어요. 9, 9 플랫 9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플랫 9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미넌트 7이니까 다 되죠. 마찬가지 213페이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214, 215페이지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216페이지 텐션 코드의 자리 바꿈. 이제 전위가 나오네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냥 근음만 보고 했는데 전위가 나왔어요. 자, 전위가 나오면 똑같아요. 우리 그 지난번에 했을 때 그냥 3화음의 전위를 3화음 혹은 7화음의 전위를 놓고 봤을 때 C 메이저 7이었던 코드가 이렇게 변하면 솔, 시, 미, 솔, 시, 미 혹은 솔, 시, 도, 미. 자, 전위가 되면 화음 구성음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짜임새로 되어 있는 애들인지. 솔, 시, 도, 미. 뭐지? 어떻게 봐야 되지? 다 뒤집어 보세요. 솔을 올려보기도 하고 시, 도, 미, 솔. 물론 이 C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도, 미, 솔, 시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딱 알 수 있지만 플랫이나 샵이 많이 붙은 애들은 보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음 구성음, 뭐가 근음이 되는지 피아노로 쳐보기도 하고 혹은 눈으로 보면서 분석해보기도 하고 얘네들을 자꾸 뒤집어서 전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봤더니 C 메이저 7에 G가 베이스로 왔구나. 그러면 C 메이저 7에 G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요 개념으로 우리 시작을 했는데 텐션 자리 바꿈 코드도 똑같아요. 한번 책 보도록 할게요. 문제 D-7 13 그리고 13 on A래요. 와, 들어갈 게 참 많겠네요. 원래는 뭐예요? 자, A가 안 들어갔으면 D-7 레파라도 13음이면 미솔 C가 되겠죠. C. 그러면 레파라도 C 요 음이 돼야 돼요. 근데 자리 바꾼 코드로 가면 누가 아래로 와야 돼요? A가 맨 아래로 와야 돼요. 그러면 라, 레, 파, 시, 도. 요 음들 구성이 되겠네요. 더 뭉쳐 놓으면 라, 시, 도, 레, 파. 이건 좀 벌려진 보이싱이고 중간 보이싱이고 좁은 보이싱이고 같은 코드예요. 지금 얘네 뭐냐면 전부 다 D-7 13 코드들인데 보이싱이 다 다른 느낌들인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톤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위의 목적은 결국에 뭐냐면 음의 변화를 줌으로써 같은 코드 느낌을 주지만 색다른 느낌. 그러니까 코드를 같이 쓰지만 근음을 바꿔줌으로써 생기는 변화에 대한 느낌을 이제 가져갈 때 이렇게
전위를 쓰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베이스 라인 맨 아래 전위가 되면서 맨 아래에서 연주되고 있는 그음이 바뀌기 때문에 베이스의 기능이 달라지죠. 순차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규칙적으로 5도 간격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같은 음을 지속하고 있을 때 코드만 바뀌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여기서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 216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G-7, 플랫 5, 플랫 13 on F래요. 우리 이제 영어로 이걸 부를 때 G-7, 플랫 5, 플랫 13 이라고 하고 요 슬러시 돼 있는 거를 on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 누구? F. F는 뭐예요? G-의 7음이네. 그러면 G-7의 F가 일단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요거 일단 G-7 플랫 13, 플랫 5를 먼저 쓰고서 한번 볼게요. 자, G-7이면 솔, 시, 레, 플랫, 레, 파 였는데 플랫 5래요. 5음의 플랫. 플랫 13이래요. 자, 그러면 솔 어떻게 될까요? 13음이면은 도가 돼야 되는데 그쵸? 장 13도예요? 단 13도가 돼요? 단 13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완전 13도 도가 아니지. 제가 착각했어요. 자, G-7의 플랫 13이 13음이면 솔시레 파 라도 미가 되는데 솔에서부터 미까지 플랫 13이면은 단 13도죠. 그러면 단 13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위 코드로 바꾸게 되면 자 들어가는 코드들 어떻게 돼요? 파, 솔, 시, 레, 미 플랫, 레 플랫, 시 플랫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네요. 어려운 코드들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쌓아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216페이지 아래에 있는 부분 해보시면 돼요. 216페이지 아래에 있는 부분도 요거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서 반대로 이제 보고 구하는 건데 자 보고 구하는 거를 한번 이제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 217페이지 2번의 첫 번째 문제 라 플랫 도 레 파 미래. 우와 일단 무슨 코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는데 on 누구예요? A 플랫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화음 구성음들을 보세요. 전이가 되는 애기 때문에 얘로 시작하는 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힌트 그쵸? 그러면 한 번씩 옮겨 볼까요? 이거를 다른 데로 또 옮겨 봐요. 그러면 A 플랫을 1로 또 옮기면 도, 레, 파, 라 플랫, 미. 또 한번 옮겨보죠. 맨 아래에 있는 거. 도를 또 위로 올려볼게요. 도를 올렸더니 두 개 빠지고 레, 파, 라 플랫, 도, 미. 3도씩 뭔가 쌓아지는 게 얘로 시작되는 코드가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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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간격이 딱딱딱딱 되죠. 1, 3, 5, 7, 9가 되는데 1음에서 3음, 3음에서 5음. 자, 1음에서 3은 뭐예요? 단 3도죠. 1음에서 5음은 또 감오도네요. 1음에서 7음은 단 7도죠. 1음에서 9음까지는 장구도. 그러면 오케이. 얘는 텐션이 되겠네요. 1357로 되어 있는 애들을 볼까요? D로 시작하는 3음이 단 3도니까 마이너 7인데
중간에 5음이 플랫 5예요. 그리고 구음도 들어갔어요. D-7 플랫 5. 여기다 또 9를 써줘야 되나? 라고 봤더니 7음과 9음은 연속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D-9이라고 써주고 5음에 대한 변형만 플랫 5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는 A가 A 플랫이 되겠네요. 좀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 구성음들을 가지고 하나 더 나타내 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우리 나와 있던 게 A 플랫, 도, 레, 파, 그다음에 미였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옮기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레, 파, 라, 도, 미라는 게 됐었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옮겨보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레를 한 번 더 옮겼어. 그랬더니 파, 라 플랫, 도, 레, 미가 되는데 요 구성들, 레를 잠깐 떼고 보면 파, 라 플랫, 도, 미가 돼요. 파, 라 플랫, 도, 미면은 뭐예요? F로 시작하는 일단 3도씩 구성이 되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파, 라 플랫, 마이너 코드의 장치름 메이저 7. 네. 얘가 텐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겠죠. 텐션이 된다면 텐션으로도 써줄 수가 있으니까. 파라도미, 솔, 시, 레. 파에서부터 레까지는 장 6이니까 1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A 플랫이 있었으니까 A 플랫 베이스가 되는 건데 얘는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D-9 플랫 5로 봐야 돼요? 아니면 F 메이저 7의 13의 A 플랫으로 봐야 돼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어떤 코드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데 단 이 구성음들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이 완성이 되는 거고, A 플랫으로 베이스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두 개 아무거나 써도 사실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고, 글쎄요,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플랫 5 느낌이면 자, 편곡을 할 때 피아노로 꽝꽝꽝꽝 다친다기보다 이 구성 음들을 나눠서 편곡을 할 때 조금 더 플랫 5음을 강조를 하는 가모도를 주고 싶으면 가모도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는 편곡이 되면 D 마이너 쪽이 될 거고, F 마이너 메이저 7으로 느낌을 주고 싶은 거면, 자, 마이너 메이저 7 코드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과적이에요. F 메이저 7, F 마이너 메이저 7,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으로 해결이 되면서 뭐 E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중간에 한번 경과가 돼요. 마이너 메이저 7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이너 메이저 7은 여기서 3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라 플랫, 솔 이렇게 반음적으로 해결되는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코드를 써도 무방하고, 나는 그냥 가모도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가고 싶다 싶으면 그냥 D-9의 플랫 5로 써주셔도 괜찮죠.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이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특징에 맞게끔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화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코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 마이너 메이저 7의 역할, 얘는 플랫 5의 역할, 그거를 조금 더 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경과적일 때 아니면 한 음에서 특징적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은 비교가 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7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연습 문제 7-2번이 있을 거예요. 못할 거는 전혀 없어요. 못할 거 전혀 없고 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보시고 나서 쭉쭉쭉쭉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단원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숙제가 많네요. 종합 문제까지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기초음악이론 2권도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1권과 2권 둘 다 준비해 주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음악 분석 우리 좀 안 한 지 오래돼서 음악 분석하는 시간 한 번 또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악보는 제가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악보랑 그 다음에 기초음악 이론 1, 2권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